금과 은은 현금성 자산일까요? 회계적으로 따지고 들면 현금성 자산이란 현금 또는 현금으로의 전환이 용이한 보통예금, 당좌예금, 수표 또는 만기가 3개월 이내로 도래하는 금융상품을 일컫는데, 금과 은은 이 조건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고 유형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과 은은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금과 은이 기준점이고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과 은은 현금성 자산으로 칭하겠습니다. 금, 은, 달러, 원화, 즉 현금성 자산의 분배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어떻게 분배할지 감이 좀 잡히실 겁니다. 현금성 자산의 분배를 위해서는 각 자산 클래스의 특성 그리고 장단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선 돈인 금과 은의 특성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세 측면에서 금은 하락할 때 은보다 적게 하락하고 반대로 상승할 때도 은보다 적게 상승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금은 하락할 때는 은보다 적게 하락하므로 안정성이 뛰어나지만 가치 상승기에는 은보다 이익이 적다는 얘기예요. 금값은 2011년 고점 1900달러에서 현재의 1400달러까지 약 26% 하락했습니다만, 은은 2011년 50달러 고점에서 현재의 15달러까지 무려 70%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상승기였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금은 1150달러에서 1900달러까지 약 170% 상승했습니다만, 은은 11달러에서 50달러로 무려 450%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매도할 때의 특성은 금이 은에 비해서 사고 팔 때의 스프레드 차이가 적습니다. 쉽게 말해서 긴급시에 매도할 시는 금이 은에 비해서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물론 금과 은의 매수 매도 스프레드 차이는 현재의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의 이야기이고, 나중에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차후에 다루겠습니다. 다음으로 화폐인 달러와 원화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달러는 현재 달러 기축 시스템에서 화폐의 왕입니다. 달러 기축 시스템이란 달러라는 하나의 기축 통화에 전 세계의 모든 화폐들이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달러는 전 세계 어디서든 가장 좋은 스프레드 차이로 환전이 가능하며 전 세계 어디서든 통용됩니다. 즉, 달러도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낮아지는 화폐이고 한국에서 사용하기는 불편하지만 위기 상황이 오면 세계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달러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원화는 한국에서 사용하려면 가장 편리하고 반드시 필요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달러 인덱스에 포함된 통화도 아닐 뿐더러 심하게 말하자면 세계 통화 시장에서는 변방의 잡통화에 불과합니다. 즉, 안정성이 낮다는 이야기죠. 한국 경제가 조금만 불안해도 원달러 환율이 급등, 원화 가치가 낮아집니다. IMF 때 우리가 목격한 것은 원달러 2,000원이었고 금융위기 때 목격한 것은 원달러 1,800원이었습니다. 즉, 위기 상황에서 취약하고 외풍에 쉽게 흔들립니다. 제가 첫 번째 올린 영상에서 현재 화폐 시스템에서 화폐의 생명줄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신용입니다. 신용이 없어지면 화폐 가치의 바닥이 어디까지 갈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을 보자면 장기적으로 화폐의 생명줄인 신용을 지킬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현금성 자산의 분배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안정적으로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하고 싶고 급하게 매도할 생각은 없지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유동성이 필요할 수도 있는 자금은 금으로 변환하면 되고, 두 번째로는 진짜로 절대로 팔 생각이 없고 이 자금이 없다 해도 내 인생에 1%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 만한 자금은 은으로 변환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원화는 생활비 그리고 긴급 상황에 사용할 유동성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원화로 저축할 바에는 달러로 저축하면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저는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냥 제가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달러로 수입을 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일정 부분을 금과 은에 할당하고 사용해야 할 원화를 제외하고는 달러로 저축합니다. 달러로 수입을 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론 제 말이 정답이라고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말이 아니고요. 개인마다 자금 사정이나 포트폴리오가 100이면 100 다 달라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가 답을 다 드릴 수는 없고요. 클로징 멘트에서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싶고 제가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니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한 정답이 있습니다.
금은 보화가 아무리 좋다 한들 금과 은은 반드시 여유돈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여유돈에 대한 정의는 세이노 선생님이 내린 정의보다 더 나은 정의를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해서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여유돈이란 5년 뒤, 10년 뒤 사용해야 할 자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여유돈이란 무엇일까? 2년 뒤에 집을 살 자금이나 10년 뒤에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내야 할 자금 같은 것이 여유돈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여유돈의 정의는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사용할 용도가 없는 돈이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미래에 사용해야 하지만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돈을 여유자금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즉, 심리적으로 쫓기게 되고 미래를 여유롭게 기다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 본성이다. 이러한 투자는 대부분 실패하게 된다. 자, 그러면 여유돈이 없으면 어떡하냐고요? 가슴 아프지만 솔직한 제 생각은 달러라면 모를까 금과 은은 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금과 은 보유의 컨셉은 장기적으로 보고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고 구매력을 지키는 와중에 주기적으로 금과 은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므로 구매력 상승도 함께 노리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당장 사용할 화폐와 구매력이 없는데 금, 은을 보유해서 무엇합니까? 금방 화폐가 필요해져서 소중한 금과 은을 매도하고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한두 번 목격한 케이스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실버아크TV는 금과 은, 그리고 화폐에 대한 많은 의문점들, 포트폴리오 설계, 경제위기 대비를 위해 자신이 답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